본격 10대로 돌아가는 보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이련장서의 우사기입니다.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83화 드디어 풀 버전이 발매되었습니다. 지난 선행 스케치에서는 가스에게 맡고 있는 버독을 위해 모나이트가 시리알성 드래곤볼을 모아 어떤 소원을 빌려고 하며 끝이 났었는데요. 드래곤볼 슈퍼 83화 버독 대 가스 2 내용 정리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능을 어느정도 해방한 가스였지만 역시 버독과의 싸움은 끝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버독은 자신이 가스보다 약하지만 이 싸움을 반드시 이기겠다는 투지가 엄청나서 끝없이 저항해 왔습니다. 가스는 자신이 아직도 숨겨둔 힘이 있다고 말했지만 버독은 두렵기는커녕 오히려 강한 녀석과 싸울 수 있다는 점이 설렌다고 하는데요. 와, 진짜 여기는 손오공을 보는 줄. 싸울 때의 손오공의 성격이 버독을 닮은 것 같다는 생각 이번 화에서 정말 많이 하게 되네요. 가스는 계속해서 버독을 공격하지만 이건 끝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투지만으로는 초월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는 척하며 생각을 해도 죄송해요 사장님, 이건 가스가 별로 강하지 않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버독은 하급전사의 전투력이 1만 정도라고 예전 고찰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요. 분노를 통해 전투력이 상승을 했다고 해도 분명 넘을 수 없는 벽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거의 빌은 모나이트의 소원도 드디어 공개가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모나이트는 버독을 고향 별로 돌려달라는 소원을 빌게 됩니다.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싸움을 빨리 끝내려고 버독을 강하게 또는 가스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나이트는 버독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의 싸움에 불필요한 희생자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번에 시리알성 신용의 이름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토론보라고 합니다. 물론 정식 번역에서는 트론보라든지 좀 다르게 번역이 될 수도 있지만요. 토론보는 버독에게 모나이트의 소원으로 너를 행성 베지터로 전송하겠다라고 하자 버독이 거절합니다. 예전 원작의 나메크성의 신용도 프리저편 이후에 손오공을 지구로 이동시켜달라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때 손오공이 거절을 했다고 들어주지 않았었죠. 그때도 아마 이런 방식이었었겠죠? 버독이 이어서 말합니다. 사이어인이 눈앞의 적에게서 도망이라니, 죽어도 그럴 수는 없다며 다시 한번 가스를 공격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스가 밀리는 부분 보이시죠? 가스도 온 힘을 다해 막은 것 같지만 몸이 밀리자 말했듯이 내 놈의 공격은 통하지 않는다 라며 버독을 차서 날려버립니다. 아니, 때리지만 말고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소환해서 좀 찔러. 이번에는 버독에게 모나이트가 텔레파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버독이 보여준 양심만으로 그들은 충분히 구원을 받았고 그 상냥함은 분명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그것을 위해 살아남아 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버독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 녀석을 쓰러뜨릴 때까지 여기를 떠날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데 꼭 나메크성에서 프리저와 손오공의 전투 생각나지 않나요? 나메크성에 있는 모두를 지구로 이동시켰지만 손오공은 끝까지 남아서 프리저와 결판을 내겠다고 했었죠. 모나이트는 버독에게 왜 몰라주냐며 슬퍼하지만 그러면 혹시 다른 소원은 없냐고 물어보는데요. 버독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유성에게 소원이라도 빌 생각인 것이냐며 만약에 그렇다면 내 아들들이 잘 자라게라도 빌어달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원은 이루어졌고 드래곤볼은 어디론가 흩어집니다. 물론 모나이트가 신용에게 버독이 원했던 소원을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버독이 원했던 소원이고 소원은 미래를 향한 희망에 사용해야 한다는 혼잣말도 모나이트가 했기 때문에 아마 버독의 소원을 빌었던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물어보고 버독의 대답까지 들었는데 여기서 딴 소원을 빈다고? 그럼 완전 쓰레? 결과적으로 라데츠도 손오공도 행성 베지터가 폭발되었을 때 무사히 살아남아 성인이 될 때까지 죽지 않았고 특히 손오공 유년기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손오공은 몇 번이나 죽을 뻔했지만 엄청난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남았었는데요. 예를 들면 초신수 14명이 도전했다 14명이 죽었지만 손오공은 살아남았습니다. 또 피콜로 대마왕의 공격은 어땠나요? 손오공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기적들도 있었어요. 타오파이파이가 손오공을 죽이려 했지만 드래곤볼 덕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었죠. 이보다 훨씬 과거의 일도 있었죠. 자코가 손오공이 지구로 도착하기 전에 이미 지구에서 손오공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부르마의 언니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 생존자 그레노라 편에서 토리야마와 토요타로가 버독을 정식 스토리에 제대로 끼워 맞추려는 움직임은 정말 좋았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멀리 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모든 기적과 같았던 순간들이 버독이 시리알성에서 보여줬던 선량함 때문이었다는 게, 손오공의 공과 노력이 아니라 이게 다 버독 때문이라는 게, 그리고 결국 드래곤볼의 소원 하나 때문이라는 게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요. 그럼 이야기 다시 돌아가서요. 멀리서 드래곤볼의 소원이 이뤄지고 반짝거리는 모습을 본 엘레크는 드래곤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지만 모나이트 집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며 가보겠다고 합니다. 한편 모나이트는 자고 있는 그레노라를 보면서 지금 자신이 해야 할 것은 남겨진 희망을 전력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때 죽는 게 아니라 그레노라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 결심한 것 같아요. 버독과 가스는 공격을 아직도 주고받으며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요. 가스도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만 버독의 꼬리를 잡아 발로 차며 버독의 꼬리를 끊어버립니다. 이것으로 오자루로 변신 못하겠지? 라고 빙정되는데요. 잠깐, 가스가 사이어인 꼬리의 비밀까지 알고 있다고? 그럼 역시 버독이 오자루로 변신해서 날뛰게 되면 자신도 이기기 힘들다는 계산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가스가 창을 만들어 버독에게 날립니다. 와, 참 빨리도 한다. 버독도 여기서 끝이라 생각을 했는지 눈을 감았지만 피콜로, 아니 모나이트가 버독 대신 그 창에 맞으며 버독을 구해줍니다. 모나이트는 방금 전에는 미안했다면서 자신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레노라를 반드시 지키겠다 정했다 합니다. 그러니 꼭 이번 승부에서 이겨달라고 버독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가스도 인내력이 한계에 도달해 있는지 완전하게 폭주하며 그레노라와 싸웠을 때의 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가스의 펀치로 버독과 모나이트는 날아갔고 곧바로 가스는 버독의 목을 잡으며 이것으로 지켜야 할 나메크인을 잃었고 꼬맹이도 곧바로 찾아내서 죽여버리겠다. 너는 아무도 지키지 못하고 죽는 거다 라고 하는데요. 버독은 멋대로 결정하지 말라면서 자신은 가스에게 이길 때까지 죽을 생각이 없다며 손으로 기탄을 폭발시켜 빈틈을 만들어 가스에게서 빠져나오고 바로 가스를 공격합니다. 가스가 버독에게 묻습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사이어인들이 범했던 죄를 갚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자신들이 나메크인과 시리알성인 여자를 죽여서 복수를 하려는 것이냐, 도대체 왜 이기지도 못하는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냐며 또 한 방을 날리려고 버독에게 달려드는데요. 근데 가스가 이렇게 똑똑했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 말투였는데 본능 해방하니까 지능까지도 상승이 되는 건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방금 전 가스의 공격에 버독은 변합니다. 머리의 변형만 보면 꼭 손오공의 무의식의 극이 징조 느낌이 나죠. 가스의 인력을 버독은 한 손으로 막으면서 이런 대사를 날립니다. 방금 전 가스의 너는 왜 싸우는 것이냐에 대한 대답인데요. 뻔하잖아. 죽을지도 모르는 싸움에서는 이기는 거 이외를 생각하는 바보가 있겠어? 그리고 한 방 날리며 내가 싸우는 이유는 상대가 쓰러뜨리고 싶은 녀석인지 아닌지 그것뿐이다. 가스도 지금의 우리처럼 어이가 없는지 사이어인은 오자루 말고 각성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라고 소리치고 버독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내 놈이 모르는 것 뿐이다.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우리 사이어인들은 때때로 진화를 한다. 슈퍼사이어인 징조라고 비정사이긴 하지만 예전에 극장판에서 등장하기는 했었거든요. 뭐 그런 비슷한 변신인 건지 아니면 손오공도 베지터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변신인 건지. 왜냐면 우이스가 손오공에게 말했었죠. 당신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무의식의 그 길을 찾으라고 말이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었잖아요. 우이스는 천사 종족이고 천사 종족이 하는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이 아니라 사이어인들이 변신할 수 있는 무의식의 극이를 우이스는 손오공에게서 본 걸까요? 변신을 한 버독은 가스에게 압승을 하며 이 싸움이 끝이 납니다. 가스는 다시 어린이의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귀여워. 엘레크는 가스가 본능 해방을 해도 폭주는 안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니었다며 훈련을 다시 해야겠다고 하는데요. 버독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버독에게 프리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냐, 멍하니 있으면 머리에 운석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방금 전 가스가 말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고요. 엘레크는 총을 꺼내 버독을 쏘지만 버독은 팔에 맞고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엘레크는 곧 프리저가 이별에 도착한다는 무전 연락을 받고 뭐 어차피 버독은 죽을 것이라 생각을 하며 가스를 데리고 철수합니다. 와, 미친. 모나이트도 살아있었고 버독도 살아있었어. 둘은 서로 무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모나이트는 버독에게 그들은 우리를 놔두고 떠났다. 당신이 이긴 것이다 라고 말하며 좋아합니다. 그리고 버독이 차고 있던 스카우터의 전원은 이 대화를 마지막으로 꺼지며 이번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83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마지막 문구에는 필요한 것은 승리를 향한 각오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마 버독의 이야기는 이 메시지를 주고 끝이 난 거라 생각합니다. V점프 다음 달 예고편을 보며 드래곤볼 슈퍼 84화 다시 한번 공격되는 가스의 압도적인 힘 50은 어떻게 맞서게 될까? 라고 하는 것만 봐도 이제 84화에서는 손오공과 가스의 싸움이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모나이트는 버독이 어떻게 가스를 이겼는지 모른다고 했었는데 이번 화에서 그 부분도 자세하게 보여줬죠. 모나이트는 가스의 공격으로 기절한 상태였기 때문에 버독이 변신한 그 장면을 못 본 것이고요. 버독이 보여준 무의식의 극이라고 해야 할지 결국 이 변신이 버독이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지금도 아직도 어리둥절해요. 확실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에피소드 같습니다. 버독이 보여준 변신이 우이스가 말하는 사이어인들만의 무의식의 극이인 건지 또 이 극이를 발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기는 것만을 생각한다 하는 투지가 열쇠인 건지 그럼 우주 서바이벌 편에서 보여준 베지터의 블루 진화도 결국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베지터였기 때문에 변신할 수 있었던 이런 컨셉이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번 화를 다 보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확실히 작가의 무리수가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신버독을 너무 신격화시켜 버렸고요. 무엇보다 치명적인 게 손오공이 어렸을 때 잃었던 수많은 업적을 버독이 가로채 버렸어요. 왜냐면 이 모든 게 다 버독이 신용에게 소원을 빌었기 때문이 되어버렸고 멀리 보면 베지터가 살아남은 것도 라디츠를 무사히 성장시키기 위한 3분 도구였던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고 말이죠. 거기다 이기는 것만 생각하는 투지만으로 강해진다면 그동안 손오공과 베지터의 싸움은 뭐였나 싶기도 하고요. 손오공과 베지터도 분명 진심으로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싸워왔거든요. 버독의 투지와 손오공 베지터가 보여준 투지의 차이는 무엇인 건지 어떤 적이 나타나도 반드시 이긴다 이 각오 하나만으로 강해지는 건지 프리저와의 싸움에서는 버독이 각오가 부족했기 때문에 진 건지 아니면 힘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었던 건지 이번 화에서 버독이 가스를 이긴 방법은 보여주었지만 기분은 안 봤을 때랑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는 알겠는데 내용을 모르는 예를 들면 드래곤볼 애니메이션을 내가 모르는 프랑스어로 본 기분이랄까요. 결과적으로는 아마 이런 거겠죠. 손오공이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 이상의 힘을 이제부터 손에 넣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투지를 통한 무의식의 극이를 작가는 생각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브로리도 브로리 나름의 진화를 통해 슈퍼사이어인 풀파워를 보여주었고요. 소노반도 얼티밋 오반이라는 슈퍼사이어인과 다른 길을 보여주었고요. 베지터도 이번에 자의식의 극이로 변신하며 손오공과 다른 길을 걷게 되었고요. 반드시 너도 나도 사이어인이면 다 똑같은 변신을 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만의 길이 있다. 누구를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건지. 버독의 변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위에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지인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래곤볼에서 총만 나오면 흥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총 맞아 몸이 뚫렸다는데 총 맞았다, 설붕이다, 벨붕이다 하시는데 도대체 이분들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설마 빈사 상태 또는 잠을 잘 때도 강철같이 딱딱한 몸을 가지고 있을까요? 도대체 피부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강철같이 딱딱한 상태라며? 그게 가능하긴 한 거예요? 뭐 온몸이 굳은 살같이 되어 있다는 논리인가? 부활의 F 때부터 손오공에게 방심하지 말아라. 크리링도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총 맞고 피 흘리고 그렇게 보여주고 설명을 했는데도 왜 이런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총으로 어떻게 손오공을 죽여? 땡. 손오공도 방심하면 또는 빈사 상태라면 총에게 당하는구나. 오케이. 어디가 문제가 되고 어디가 어려운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